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리움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억이 없어도 몸은 기억한다는 걸. 한소연 37. 의료기기 영업직으로 일한 지 8년째. 동료들 눈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매일 밤 무엇을 검색하는지. 오늘도 없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앱. 소연은 3년 전부터 이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혹시 나도? 라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늘 말했죠. 넌 착한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맡긴 거야. 하지만 서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란 그냥 공란. 스크롤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화면 속 한 장의 사진. 1995년 3월 부산 남포동에서 실종 신고된 여자아이. 당시 추정 나이만 2세. 특징란에 적힌 문장이 소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 작은 점. 토끼 무늬면 담요를 두르고 있었음.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 거기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원장 선생님이 말했던 그 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딱 한 자리 달랐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 보육원에서 받은 입소 카드. 낡고 구겨진 종이. 생년월일 1993년 5월 14일. 하지만 실종 신고서의 아이는 1993년 5월 17일생이었습니다. 사흘 차이. 착오일까요? 고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명의 장난일까요? 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다음 주 부산 출장 괜찮죠? 병원 3곳 돌아야 해요. 네, 괜찮아요. 부산. 그 실종 신고가 접수된 도시.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기차 소리와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부산행 KTX. 소연은 노트북 대신 낡은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소 카드, 인쇄한 실종 신고서, 그리고 30년 전 원장 선생님이 찍어줬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사진 속 어린 소연은 흐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면 담요. 무늬가 잘 보이진 않지만 토끼 같기도 했습니다. 토끼 담요. 왜 생년월일이 딱 한 자리 틀렸을까?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걸까요? 아니면 기록자의 실수였을까요? 문을 여는 소리, 오래된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정말 소연이가 맞구나. 얼마 만이니? 원장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럼. 근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고. 선생님, 제 입소 기록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들어올 때 입고 있던 옷이나 물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긴 한데. 창고에 오래된 상자들이 있어. 같이 가보자. 먼지가 이는 소리, 상자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상자 속. 입소대장, 옷가지, 아이들의 낙서,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 이게 내 거였던 것 같아. 1995년 5월에 들어온 아이가 너 하나뿐이었거든. 비닐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 안엔 작은 면 담요 조각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무늬는 선명했습니다. 토끼, 귀를 쫑긋 세운 토끼. 이게 제 거였어요? 그때 내가 이걸 꼭 안고 있었어. 떼어내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였지.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명자입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1995년 90년대 중반에 영화 구호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서요. 맞아요. 그땐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 부모들 매일 봤죠. 혹시 이 담요 문의 기억나세요? 사진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거 아세요? 교회에서 그의 봄의 구호 물품으로 나눠준 담요예요. 토끼 무늬 50장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요? 한 분이 이걸 달라고 하셨어요. 아이한테 줄 거라고. 젊은 아버지였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렸다. 그게 두려움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왜 다시 담요를 찾아왔을까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앨범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1995년 봄 사진들이에요. 구호품 나눔의 날. 소연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배경에 쌓인 담요 더미, 그리고 그 무늬, 토끼. 이거예요. 이 담요. 그렇죠? 그때 정말 인기 많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그럼 저도 여기서 이걸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왜요? 그 젊은 아버지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창문을 여는 소리, 부산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담요 조각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 어딘가에 30년 전 이 담요를 건네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로 날짜를 잘못 적은 사람. 아니면 일부러 바꾼 사람. 왜 나를 놓쳤을까?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한 곳을 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995년 당시 남포동 파출소. 신고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신고를 취소한 사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뒤에 숨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용기를 내야만 드러나는 진실도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 1995년 당시 이곳엔 작은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기억하는 사람도. 소연은 오래된 주소를 손에 쥐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신고를 받았던 순경, 정무수. 지금은 은퇴해 이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무수님 맞으시죠? 1995년 남포동 파출소에서 근무하셨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건 맞는데 무슨 일이신지. 제가 그때 신고된 아이일 수도 있어서요.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무수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탁자에 차가 놓였습니다. 정무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난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파출소 일지랑 별개로 개인 메모를. 수첩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1995년 3월 18일 실종 신고 접수.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자는 아버지였어요.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데 박씨로 시작하는. 맞아요. 박도현. 당시 30살쯤 됐을 거예요. 소연은 그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박도현.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신고를 받은 다음 날 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취소하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취소요? 왜요? 가출 소동이었대요. 오해였다고. 아이를 찾았다고. 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요. 뭐가요? 그 사람 표정이요. 찾았다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포기한 사람 같았달까? 가출 소동이라는 기록. 하지만 정무수의 말대로라면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았습니다. 당시 박도연이 살던 곳. 이 주소 지금도 유효할까요? 글쎄요. 30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모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래된 주택가. 소연은 30년 전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빈터였습니다. 재개발로 건물은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었구나. 소연은 공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여기 누군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아이를 놓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소연 씨, 지훈입니다. 내일 병원 미팅 준비 다 되셨어요? 아, 네. 준비됐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 혹시 실종 신고 기록 같은 거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경찰서 외에. 실종 신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실종아동 전문센터 있잖아요. 거기 전담 수사팀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기록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담 수사팀. 네. 그리고 소연 씨, 제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싶어서요.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다음 날 오전, 소연은 부산 실종아동 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책상에 앉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회색 양복을 입은 경위. 무슨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1995년 부산 남포동 실종 신고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남자는 잠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1995년이요? 오래됐네요. 성함이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신고자 이름은 박도연이었어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아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예요. 제가 박도연입니다. 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네.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아동 전담 경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럼 당신이 잠깐만요. 앉으세요.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담요 한 조각, 생년월일 차이, 그리고 취소된 신고. 이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취소하셨어요? 신고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제가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아팠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저는 일용직이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전 부모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죠. 그럼 30년 동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담요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도연은 담요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토끼 무늬. 교회에서 받았죠. 왜 이제 와서 실종 수사팀에서 일하세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속죄입니다. 제가 놓친 아이를 찾지 못했으니 다른 아이들이라도 찾아주고 싶었어요.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기록은 기록일 뿐이라고 하셨죠. 근데 당신이 바로 그 기록의 주인공이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나요? 소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밤, 소연은 호텔방에서 담요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 다음 날 소연은 담요 조각을 들고 섬유감정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담요의 제조 시기와 유통 경로를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소연은 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1995년 당시 부산의 산부인과 기록.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어요. 하지만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도연, 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1시간 후. 있네요. 1993년 5월 17일. 출생 기록. 소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이요? 네. 신생아 여아. 왼쪽 쇄골하 모반 특이사항 기록됨. 그럼 제가 소연은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증거.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 저녁. 도연의 사무실 앞. 소연은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은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출생 기록이요. 1993년 5월 17일. 제 생일. 도연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섬유감정 의뢰서요. 일주일 후 결과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이제라도 알고 싶어서요.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상자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연의 사진. 그리고 편지. 이건 뭐예요? 매년 썼어요. 당신 생일마다. 읽지도 못할 편지를. 소연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걸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버린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섬유감정 결과 나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소연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확신하고 싶어서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섬유감정 결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요 섬유, 1995년 3월 부산 중앙교회 구호품 배급 목록과 일치해요.
그리고 제조번호도 같은 배치예요. 그리고 이건 보육원 입소대장 사본이에요. 1995년 5월 19일. 제가 들어간 날, 소연은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신고 취소일이 3월 19일, 입소일이 5월 19일. 2달 차이. 그 2달 동안 뭘 하셨어요?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그날 당신이 울었어요.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확신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있어요. 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기록으로. 소연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정법원에서 만나요. 소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씨. 네. 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 전처럼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취소했다면 왜 다시 30년을 찾았을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도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단지 증거를 확인할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 복도. 소연은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훈이 함께 왔습니다. 소연 씨, 정말 괜찮아요? 안 떨려요? 떨리죠. 근데 이건 해야 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찾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변호사는? 제가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사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소연과 도연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 한소연 씨, 피청구인 박도연 씨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청구인 측 증거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1993년 5월 17일자 출생증명서입니다. 부산 성모병원 발행.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1995년 3월 18일자 실종신고 접수증. 신고자 박도연.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해 3월 19일자 신고 취소 확인서. 동일 인물.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네 번째, 보육원 입소대장. 1995년 5월 19일. 한소연, 당시 만이세. 다섯 번째, 토끼 무늬 담요 섬유 감정서. 1995년 부산중앙교회 구호품 배급 목록과 일치. 판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도연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동의하고 증거가 명확하므로 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청구인 박도연 씨. 네, 판사님. 30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이요? 아이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아내는 아팠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신 건가요? 네.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청구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쉽지 않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생자 관계는 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모두 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 소연과 도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좋습니다. 법원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던 날 기억나세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숨이 막힌다고. 자신이 나쁜 엄마 같다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내도 아이도 둘 다 위험하다고. 그럼 저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비겁함이었던 것 같아요. 소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이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혼자 자라야 했어요? 왜 가족이 누군지 몰라야 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이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원장 선생님도 좋으셨고 밥도 먹었고 잘 곳도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명절 때마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요. 전 창문에 서서 기다렸어요. 혹시 나도 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왜 실종 수사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우연히 실종아동 포스터를 봤어요. 한 아버지가 15년째 아이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찾지도 않았구나. 찾을 자격조차 스스로 없앤 거구나. 그래서 수사팀에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찾지 못한 아이 대신 다른 아이들을 찾아주자고.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속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속죄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가 아니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받아야 할 전화예요. 네, 박도연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사건이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 가보세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다시. 도연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연 씨. 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도연이 나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왜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을까? 저녁. 소연은 호텔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 보였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로 소연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도 포스터를 봤다. 소연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2015년 8월 22일. 22살. 성인이 됐겠지. 대학은 갔을까? 친구는 있을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소연이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까? 행복할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소연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가 소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수첩을 봤군요. 소연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적으셨어요? 네. 왜요? 찾지도 않을 거면서.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소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비겁해요. 알고 있습니다. 찾을 용기도 없으면서 잊을 용기도 없었던 거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네. 저도 30년 동안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찾을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버려진 거면 어쩌나 그게 무서워서. 둘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린 둘 다 비겁했던 것 같아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난 건가 봐요. 도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자장가 불러준 거 기억나요? 자장가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매일 밤 불러줬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도연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소연은 그 멜로디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 계속 불러주세요. 도연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라. 저도 처음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미안합니다. 그 말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소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나면 다시 봐요. 네.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소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밤. 도연은 어린 소연을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보내기로.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서 그가 숨기는 상자 안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를 열 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판결일, 법정에 소연과 도연이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사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 한소연과 피청구인 박도연 간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적으로 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소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됐네요. 법적으로는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30년 걸릴 수도 있고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소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요. 일도 있고 연락할게요. 네. 소연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박도연 씨. 네. 다음엔 서울로 오세요. 제가 사는 곳 보여드릴게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소연이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진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증거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소연.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 소연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도연. 실종아동 전담 경위. 소연 씨, 어제 부산 출장 어땠어요? 지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근데 요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 나 사실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 지역번호. 잠깐만 전화 좀. 네, 한소연입니다. 소연 씨, 저 윤명자예요. 교회에서 봤던. 아, 네. 명자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창고 정리하다가 또 뭔가 발견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와보실래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분유 배급 대장이요. 1995년 거. 여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한 곳이 연필로 지워진 게 있어요. 소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직접 볼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부산 가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갈 일이 생겼어. 혹시 그 실종 신고 건이랑 관련된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소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발견한 것부터 도연을 만난 것까지.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은 거네요. 응. 30년 만에. 와, 그런데 기쁘지만은 않은 표정이네요. 복잡해. 기쁜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다 섞여 있어. 지우는 소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가는 거 제가 같이 갈까요?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당연하죠. 동료잖아요.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주말. 부산행 KTX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연 씨,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무서워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왜 무서운데요? 혹시 실망하면 어쩌나? 아니면 내가 실망시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하지 마요. 있는 그대로면 되는 거죠.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창고, 명자가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1995년 3월 분유 배급 대장. 소연과 지훈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2줄. 연필로 지워졌죠? 명자가 가리킨 곳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박씨로 시작하는 이름인 것 같은데. 소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비스듬히 비추자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도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분유를 받아간 거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날짜가 1995년 3월 20일. 신고 취소 다음 날이네요. 소연은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혹시 그때 같이 온 사람 있었나요? 아기랑 함께.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데 기억나는 건 그때 젊은 아버지들이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들은 아파서 못 오고, 엄마가 아파서. 소연은 장부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 시기엔 아직 저를 키우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2달 후에 보육원에?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당시 병원 기록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네. 엄마가 아팠다면 분명 기록이 있을 거예요. 부산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거기가 그때 정신과 치료로 유명했거든요. 정신과요? 네. 산후우울증 환자들 많이 봤어요. 소연과 지훈은 교회를 나섰습니다. 병원까지 가볼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가보자. 부산대학병원 의무기록실. 1995년 기록을 찾으시려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딸이에요. 환자 이름은 박도연의 배우자. 성함을 아세요? 소연은 멈췄습니다. 엄마 이름을 몰랐습니다. 박도연 씨 배우자로 검색 가능할까요? 1993년에서 1995년 사이 산후우울증 진료 기록.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있네요. 김수진 씨. 1993년 5월 출산 후 산후우울증 진단. 기록 열람 가능할까요? 친생자 확인 서류 있으세요? 소연은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출력해 드릴게요.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진료 기록이에요. 소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함께 기록을 펼쳤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산후우울증 초기 증상 불면 식욕 저하. 1993년 9월 3일 증상 악화. 영아에 대한 거부감 호소. 1994년 2월 10일 자해 시도. 응급실 이송.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극심한 우울 증세. 입원 권유했으나 거부. 1995년 5월 1일 자살 시도.
중환자실 입원.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월 1일이면 보육원 입소 2주 전이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하니까 아빠가 결정한 거구나. 나를 보내기로. 소연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이해는 해. 근데 그래도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네. 소연 씨, 저 박도연입니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이에요. 부산이요? 무슨 일로? 교회 창고에서 분유 배급 대장 찾았어요. 당신 이름 있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봤어요. 엄마 기록. 어디 있어요? 지금 갈게요. 부산대학병원 앞이요. 10분 후에 도착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신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좀 자리 뜰까요? 아니, 같이 있어줘. 혼자는 힘들 것 같아. 10분 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소연 씨, 여기 앉으세요. 도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진료 기록을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팠다는 걸.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한 거잖아요. 엄마 병도 나를 보낸 것도 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건 제 몫이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소연은 서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5월 1일. 엄마가 자살 시도한 날. 그 후 2주 뒤에 나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죠? 네. 그 2주 동안 뭘 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수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당신은 제가 봤어요. 혼자서요? 네. 일도 쉬고 밤새 깨어 있고 그러다가 결정한 거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당신도 둘 다 지킬 수 없다고.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도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병이 결국 낫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신은 혼자였겠네요. 20년 넘게. 네. 소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때 나를 다시 찾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찾을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버린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신 입장에선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쇄골 아래점. 그거 하나로 30년 만에 연결됐어요. 만약 그 점이 없었다면 우린 평생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마도요. 근데 있었어요. 점이. 그래서 우린 만났어요.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증거 모으기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진짜 이야기요? 네. 엄마 이야기. 당신 이야기. 그리고 나 이야기. 소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울로 오세요. 제가 사는 곳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요. 30년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연과 지훈이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혼자 남은 도연. 진료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진의 기록. 아내의 고통이 여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도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소연아. 너한테 엄마를 줄 수 없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증거는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 선택, 후회, 그리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져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점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점을 발견하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고 용서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연의 원룸. 소연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흔적들, 책, 커피잔, 화분, 그리고 보육원 시절 사진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세요. 방해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5년째요. 도연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보육원 시절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혼자서 잘 살아왔네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소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세요. 얘기할 게 많아요. 도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진이요? 네.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엄마 얼굴도 몰라요. 도연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수진이에요. 그리고 당신.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가가 어두웠습니다. 엄마. 소연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좋아했고 웃음이 많았죠. 그런데요, 당신을 낳고 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점점 무너지더라고요. 아기 울음소리를 못 견뎌 했어요. 자신이 나쁜 엄마 같다고 매일 울었어요. 그때 병원에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약을 안 먹었어요. 수유 중이라고. 아기한테 안 좋다고. 소연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했을까요? 도연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했어요. 사랑하는데 함께 있기 힘들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프면 가능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 잘 크고 있을까 그 말만 했어요. 마지막까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미안합니다. 그 말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소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 해주세요. 그 30년.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살았어요. 일만 했어요. 생각하기 싫어서. 그러다가 실종 수사팀에 2010년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실종 아동 포스터를 봤어요. 20년째 아이를 찾는 아버지.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찾지도 않고 사는구나. 찾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수사팀에, 네, 다른 아이들이라도 찾아주고 싶었어요. 속죄라고 생각했죠. 근데 속죄가 안 됐죠? 네. 매일 실종아동 파일을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도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소연 씨가 사무실에서 본 그 수첩이에요. 왜 가져오셨어요? 주려고요. 이제 이건 당신 거니까. 소연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치 기록이에요. 당신을 생각한. 소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5년 5월 17일. 12살. 중학생이 됐을 거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2018년 5월 17일. 25. 이제 사회인이 됐겠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소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2025년 5월 17일. 32살.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소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버린 것인가, 놓친 것인가? 저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요? 네. 상황의 피해자, 가난의 피해자, 엄마병의 피해자.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피해자예요. 근데 당신만 가해자로 만드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맞아요. 선택은 당신이 했죠. 근데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느낀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아이들도 많다는 거. 소연 씨, 전 후자였어요. 당신이 어쩔 수 없어서 맡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해해줘서. 이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건 달라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용서는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왜 그랬는지.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있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원망스러웠던 순간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요? 알고 싶어요. 제가 없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절이요. 명절이요? 설날, 추석. 그때마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기다렸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연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혼자 갔어요. 혼자요? 원장 선생님이 가끔 오셨지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는 친구 부모님이 저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때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왜요? 부럽고 고맙고 슬펐어요. 다 섞여서.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집밥 같은 곳. 들어갑시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라도.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 주세요. 시간이요? 네.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거나 가족인 척하기는 힘들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요. 왜요? 당신 혼자 짊어지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른이에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밥. 먹어요. 네. 밥을 먹으며 소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나나 우유요. 매일 달라고 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토끼 인형도 좋아했어요. 소연은 웃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바나나 우유. 그래요? 네. 신기하죠?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요. 도연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 반짝반짝 작은 별. 그것도 제가 불러줬어요. 사무실에서 불러주셨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혹시 시간 되면 한 곳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어디요? 수진이, 당신 엄마 묘소요. 소개하고 싶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아니에요. 다음에, 준비되면,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집까지 보여줘서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너무 자주는 말고. 도연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안 되게. 버스가 왔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소연 씨도. 도연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일주일 후, 소연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엄마 묘소 같이 가요. 도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용서와 이해 사이. 소연은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버린 것인가, 놓친 것인가? 이제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더 가볍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아침, 소연과 도연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소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한테 당신을 소개하는 게 엄마가 저 기억할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아보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때는 괜찮았던 거네요. 네. 그때는 행복했어요. 우리 셋 다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묘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도연이 한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 적힌 이름. 김수진. 1970년-2000년. 엄마. 소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소연이 데려왔어. 우리 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컸지? 32살. 예쁘게 잘 자랐어. 소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최근 사진. 엄마, 저예요. 소연이. 잘 지내고 있어요.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파서 힘들었죠?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했는데 함께 있기 힘들었던 거. 아프니까. 도연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원망 안 해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요? 다음 생에는 아프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요. 소연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서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자주. 같이 오겠습니다. 네. 추모공원을 나서는 길.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도연입니다. 네. 지금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실종 가족의 날 행사요. 시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실종 가족의 날이요? 네. 매년 하는 공개 상담회예요. 실종 가족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주고. 언제인데요? 오늘 오후 2시요. 제가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소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 시간 빡빡하네요. 가봐야죠. 같이 갈래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도 돼요? 당연하죠.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실종 가족이 제외한 사례니까. 그럼 같이 가요. 서울시청 대강당.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2회 실종 가족의 날 마이너스 잃어버린 시간, 찾은 희망. 무대 위에는 패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상담 전문가, 실종 가족 대표. 박도연 경위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진행요원이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객석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회 실종 가족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사연을 발표했습니다. 10년째 아들을 찾는 어머니, 20년째 딸을 찾는 아버지.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도연 경위님.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종아동 전담 경위 박도연입니다. 경위님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객석의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실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실종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경위님이요? 사회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딸을 실종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취소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취소하셨습니까? 아내가 아팠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저는 가난했습니다. 딸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도망친 겁니다. 책임에서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않으셨습니까?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속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객석의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저를 찾아줬기 때문입니다. 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네. 저기. 도연이 소연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도연 옆에 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소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찾으셨습니까? 소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연히 실종아동 앱에서 제 사진을 봤어요. 쇄골 아래 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요? 증거를 모았어요. 담요, 출생 기록, 보육원 입소 대장. 하나씩.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셨고요. 네. 찾았어요. 아니, 확인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뭔가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경위님,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연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도연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30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저를 찾아줬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가정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났어요. 법적으로 부녀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시네요. 네. 법적으로는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천천히 하려고요.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10년째 아들을 찾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꼭 찾으실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취소한 신고가 있었어요. 네. 15년 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오늘 경위님 보고 용기가 났어요. 다시 찾아보려고요. 도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읍시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시원해요. 시원하다니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다 말했으니까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실은 무겁지만 숨기는 게 더 무거워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소연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같이 있어줘서.
저도요.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어요. 어떤 생각이요? 용서요. 소연이 멈춰섰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못해요. 근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당신이 오늘 용기 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한 거. 그게 당연한 건데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소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낼게요. 용서하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해요. 뭐든지요.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요.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법적으로.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 소연 씨,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왜요?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밥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요리할 줄 아세요? 서툴지만 해봤어요. 당신 어렸을 때도 해줬고. 그래요? 뭘 잘해요? 김치찌개요. 그리고 계란말이.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용기 냈어요. 그래서 나도 용기 낼게요.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지만 가족이 되어 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밤바람.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가능할까요? 소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오늘 두 사람은 그 용기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용기가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6개월 후, 서울 마포구. 소연의 원룸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 추모공원에서. 토요일 아침. 소연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아빠. 소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응, 나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 11시에 거기 도착할 거야.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부산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듯이. 부산행 KTX.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6개월 전만 해도 복잡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 봐요. 응. 천천히 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고. 기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어색했던 포옹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훈 씨도 왔네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경희님.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요. 네, 아저씨.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바다 보기 딱 좋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태어난 병원 근처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응. 저기 보이는 건물. 지금은 다른 건물이지만 그때는 산부인과였어. 소연은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났구나. 네. 1993년 5월 17일 새벽 3시. 새벽에? 응. 급하게 택시 타고 왔어. 수진이가 진통이 와서. 도연이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었어. 목소리가 엄청 컸어. 진짜요? 응. 간호사가 건강한 아기라고 했어.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이거. 도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통장이야. 지난 3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었어. 소연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들. 이게 양육비 대신이야. 못 키워줬으니 이라도. 아빠, 받아. 당신 거야. 소연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치 기록. 한 달도 빠짐없이. 고마워요. 미안해. 더 많이 못 넣어줘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마음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소연아, 물어봐도 돼? 뭐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어? 행복했어? 소연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어요. 슬픈 날은 언제였어? 명절이요. 다른 애들 부모님 오는 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행복한 날도 많았어요. 언제? 친구들이랑 놀 때. 원장 선생님이 생일 케이크 사주실 때. 졸업식 때 상 받았을 때. 소연이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소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이제 그 말하지 마요.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도연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가족.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아, 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나 이제 은퇴하려고. 은퇴요? 응. 62살. 정년이야.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도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봉사활동 하려고. 실종 예방 교육. 실종 예방이요? 응. 학교나 복지관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안전 교육하는 거.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좋은데요. 내가 못 지켜준 거 다른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아빠.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실종 가족 상담사 자격증 따려고. 상담사요? 응. 실종 가족들이 겪는 마음, 나도 겪어봤으니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할래?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요? 응. 보육원 출신이잖아.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두 분 보니까 부럽네요.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지훈 씨도 아버지 계세요? 네.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반대하셔서.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한번 마음 열고 얘기해 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6개월 전엔 못했어요. 근데 용기 내니까 되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연이 자주 가는 곳. 여기 회 맛있어요. 오랜만이네요, 경희님.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제 딸이에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요? 어머, 처음 봐요.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인사했습니다. 따님 있는 줄 몰랐네요. 경희님이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가족이랑 같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회, 매운탕, 밑반찬들. 맛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30년째 다녔어. 30년이요? 응. 당신 엄마랑도 여기 왔었어. 진짜요? 응. 당신 뱃속에 있을 때 수진이가 회 엄청 좋아했거든. 소연은 회를 한 점 집었습니다. 그럼 이 맛을 뱃속에서 느낀 거네요. 그런 셈이지. 밥을 먹으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소연아, 회사는 어때?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일이야? 글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그럼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야?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아빠가 말한 거요. 상담사. 상담사? 네.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 못 찾은 사람들, 혼자 자란 사람들 돕는 일.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같이 하자. 진짜요? 응. 우리 팀 만들자. 부녀 상담팀. 소연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저기 방파제 보여? 네. 거기 한번 가보자. 세 사람은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방파제 끝.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정리돼. 답답할 때 자주 왔어. 30년 동안요? 응. 당신 생각하면서 소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네.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30년 전에 당신을 놓친 나.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아빠. 다만, 도연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나를 시험해다오. 시험이요? 응.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남은 시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네. 매주 토요일 나와 바다 걷기.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할게. 평생.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우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소연아. 네. 사랑해. 도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소연도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밀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소연은 실종 가족 상담사 교육을 마쳤습니다. 도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부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약속대로,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억들이 쌓였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과 도연은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행복해? 네. 지금? 응. 행복해요. 많이. 다행이다. 아빠는요? 나도.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엔 몰랐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될 줄. 우리가 다시 만날 줄. 나도 몰랐어. 꿈도 못 꿨지. 근데 만났어요. 응, 기적처럼. 아니요. 기적이 아니에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뭔데? 용기요. 제가 찾으려는 용기. 아빠가 말하려는 용기. 그래, 용기.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용기가 우릴 다시 만나게 했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소연아, 저기 저 별 보여? 네. 저게 뭐게? 반짝반짝 작은 별? 맞아. 당신 어렸을 때 불러준 노래. 지금도 불러줄래요? 그럼. 도연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소연이 따라 불렀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가 그 노래를 실어 날랐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년은 영원히 지나간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은 날을 함께 채울 수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바다를 걷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는 것처럼 소연과 도연의 시간도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밤바람. 아빠, 응?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나를 찾아줘서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별빛 아래에서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함께 걷습니다. 남은 길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으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